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거제시의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법,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공고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인원, 성별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와 7조,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48곳입니다. 예산 조치 비용 추계는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교재 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집행부 의견은 동의 의견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호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 참여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3호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단체 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1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호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호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 3호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호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2항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천재지변, 2호 학교시험, 3호 본인 질병 및 사고, 4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호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 위원이 임기 중 주소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수렴 제1항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안번호 266호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에 따라 운영 중인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의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가 분야별 사업으로 반영되어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99년 4월 제주시,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거제시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2015년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23명으로 구성된 제9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 등의 신설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견 수렴 및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 홈페이지, 팩스, 메일 등으로 총 91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찬성 의견 16건, 반대 의견 7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시면 그냥 질의 답변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는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의견은 없습니다. 네. 예, 나중에 답변 과정에 필요하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악의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그 법적으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오늘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 오시기도 직접 오시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반대가 심한지 왜냐면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니, 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좀 송구합니다. 일단 좀, 그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례에 어떤 항이 문제가 되고,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검토하거나 뭐 반영하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면에서 보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그런 게 없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례를 보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느냐고 이랬더니 그 안에 그 내용 뒷면에 뭔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발의를 하시기 전에 네. 우리 그 최양희 의원님이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다든지 시민들도 한번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주셨으면 괜찮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반대가 있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표현을 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한번 이렇게 시민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담회 대상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여가부에서 이제 공고 각 지자체 조례가 없는 데는 조례를 만들어라 공고가 왔고 표준안까지 내려온 사항이라 우리 시가 이거는 조례 없이 이제 운영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라는 공고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미 또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이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걸 뭐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솔직히 발의한 저한테 와서 정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도 조금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이 약간 청소년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청소년 관련된 이제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좀 이 변하는 사회의 이런 흐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그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이나 우려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진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를 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우리 진짜 이 문제 갖고 안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소년한테 정책과 우리 이 사업을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주자라는 지지에서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위원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왕에 보면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위원으로서 활동을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게 좀 많은 기회. 예. 그런 걸 줄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3년을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떤 친구가 거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들이 금방 이렇게 넘어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같은 이렇게 너도 한번 저기에 참여해서 뭔가를
한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충분히 예,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다 3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한번 하면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걸 우려했는데 이게 일단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재장을 최대화한 거예요. 3년을 하는 건 아니고 원칙은 그래서 1년으로 하는데 청소년들이 우리가 참여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을 쌓는 이런 이 어쨌든 참여위원회 들어가서 하는 활동인데 네네. 그거를 똑 전문직인지 그냥 3년까지 또 어떻게 보면 잘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뭐 똑똑하게 뭐 운영이나 이 활동을 억수로 잘하는 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그 같은 또 위원회에서 같이 또 하고 싶어 하고 이래 하다 보면 그 친구한테는 3년이라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이 3회까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금 너무 관대하지 않나. 그 많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갖고. 뭐 일단 예, 저는 이게 이제 3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1년 단위로 많은 청소년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네. 조항을 이렇게 넣어놨다 보면 어떻게든 좀 그게 잘 어울리고 또 그게 잘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친구한테 기회가 주어지다 보면 다른 친구한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여가부의 지침도 내려오거든요. 지침도 내려오고 할 때 아마 이 지침상 아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실제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지침상 아마 이렇게 되어 그래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조례에 생각하죠. 다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 예, 예.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거제시는 좀 많은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참여와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이 선택의 폭을 좀 넓혀놨으면 예, 예, 저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마쳤습니까?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게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그 활동도 많이 했고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올해 이제 9기가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매년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저희들이 정기회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 이제 상담 선생님이 반드시 참여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이들이 본인들이 겪고 있는 현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거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로 논의하고, 또 스스로 해결책도 내어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5월 30일 날 이 아이들을 9기를 위촉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이제 저는 보니까 이게 하나의 동아리 형태로, 근데 이제 이름은 참여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동아리 형태로 운영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제 매월 월요일을 네. 그죠?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뭐 정책 예. 뭐 제안했던 것이 시책으로 반영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주로 내용들이
이제 한 가지는 가장 비근한 예로 2017년도에 제안된 사항이었는데 그 학교 주변에 너무 어두워서 CCTV를 하나 달아도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책을 적극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주로 우리 여기 청소년 참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것이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결을 해보자는 홍보 활동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뭐 문화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서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의 하는 일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견서 접수가 이렇게 이제 책자화돼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읽어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양측의 의견이 저 극단으로 좀 갈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흉측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 걱정이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그럼 이때까지 운영을 할 때 이쪽에서 막 걱정하시는 뭐 좌파사상 수입 좌파사상 주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주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분이라도 어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청소년들끼리라도 그런 어떤 회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그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공무원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또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2018년도에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서 각 그 후보자, 그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좌파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거기서 어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또 보면은 자체 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 음주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여기에서 성 문제를 논의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요쪽에 제가 자식이 3명이 있지만 11살, 16살, 18살짜리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딱 이쪽에서 법에서 정하는 9세에서 24세 사이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우리 어른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좀 뭐라 그러면 지적 능력이라든지 행동에 대한 이런 것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 보호의 대상은 분명히 맞으나 우리가 너무 과보할 필요도 분명히 자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훌륭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럼 여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지만은 그제시회가 라운제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활동상이 이념에 지우치지도 않았고 어떤 특정 어떤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우리 그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논의된 적도 없는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조례는 너무 평이해서 뭐 어떤 사실은 너무 평이한 조례라서 뭐 조례 안에 대해서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그 상문동에 유일하게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정책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 정도 이렇게
보드에다가 해가지고 자기들 정책을 해놨는데 그 청소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상문동에 뭐 어떤 통학로에 너무 요즘 사실은 어두워서 가로등 설치해달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문동 전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른들과의 시각이 별 차이가 없더라. 정말로 우리 애들이 정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네. 그걸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른들이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고 또 청소년 정책은 또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흘러간 9세대고 지금 현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뭐 예산이 280만 원 네.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의하면 다과료나 대관료 정도 네.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예산이 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 그제시에서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저기 이제 사안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거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저희들은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거제시 공무직입니다. 그분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제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요청이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도 또 어른들이 또 중간에서 그래도 이제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떤 중재자 역할도 충분히 필요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이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우려 속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 우려를 없애고 좀 더 잘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른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잘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건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네. 찬성 의견은 16건, 반대 의견은 75건인데, 이 반대 의견이 75건이 주요 반대 의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봤고, 이제, 아까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치적인 사상을 주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그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거를 당연시하는 그는 뭐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을 많이 우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대의 의견을 제가 보면 반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학생인데 학생 시기에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가치관과 사고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 때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뭐 이게 이제 반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을 보면 선거권 연령이 18세 아닙니까? 네. 그 법률로 정해져 있고, 따라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이루어진 만큼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현실 정치와 사회 제도 마련을 반영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찬성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 직접적인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뭐 교육법 제6조의 교육적 정치적 중립에 위배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직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오는 동안에 우리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 비롯해서 선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문제시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이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또 정책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정책이 아니고 단지 거제 시민으로서 또 거제시 청소년으로서 본인들이 이는 우리 거제시에 또 청소년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 미처 어른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 청소년들이 의견을 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염려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 정치적인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검토 의견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을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근익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다. 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인데 네.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염려하는 분이 성별 문제 이런 문제도 그 문제도 없고. 네네. 예. 근데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예. 예. 그 반대 의견은 큰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아이를 둘을 키운 입장이고 우리 거제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올해 1월 달에 여성가족과장 자리를 맡고 또 5월 30일 날 그 아이들 위촉장을 주로 간 자리에서 제가 좀 일찍 가서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우리 거제시 청소년이 우리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록 그 계중에는 어른들이 염려하는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이성적으로도 성숙해 있고 또 나름 주관도 뚜렷하고 또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참 바르게 자란 청소년들이 우리 참여위원회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전하게 저희들이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므로 우리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조금 지켜봐 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지금 저도 한 3년간을 예산을 빼보니까 280만 원씩 해서 3년을 이렇게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9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금 근 6년간 의원님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혹시 청소년위원회 운영하고 아니면 회의하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셨습니까? 청소년 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소규모라도 이 조례를 위해서 한번 소규모라도 토론한 장소가 있습니까? 청소년 위원들하고요. 아니 그런 장소를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학부모들하고도 제가 아직까지 그런 해본 일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반대가 심하고 저희들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토론회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소모임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예.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회나 이걸 해서 운영되고 예, 있지만은 예.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예, 제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법에 이걸 구성해라라고 청소년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구성해라라고 강제 조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기 싫다 해서 그분들이 반대한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강제 조항은 강제 조항인데 그러니까, 지자체 예. 중에 238개 지자체가 있는데 현재 48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우리 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님, 지금 우리가 이거는 뭐 완전히 이 소리하고는 약간은 벗어나지만 우리가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아졌습니다. 그 정부 시책으로 낮아졌는데 유럽에서는 그 18세가 되면 거의 다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7살 때 입학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내가 아쉬운 점은 선거 연령을 먼저 입학 재학 연령을 너무 낮추고 그런 후에 고등교육은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투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만 18세에서 선거를 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조례가 보면은 9세에서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말하고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청소년 인지 능력이나 책임성 이런 사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는 거는 13세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법적으로도 그 13세까지는 무슨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적으로도 보장된 것도 있고 또 9년째 우리가 가장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 토론회도 한번 거치고 너무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뭐 일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방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양희 의원님을 부르려고 하다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조례 담당 계장님하고 오시라 해가지고 했는데 또 뭐 조례는 좀 내가 조례를 제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참고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들어서 오늘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1조 문제가 있었다. 다른 시군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1조에는 뭐가 문제가 있더라. 2조에는 뭐가 문제가 있더라 하고 아마 그 근거를 제시해라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서 근거가 조금 와서 내가 아침에 의원들 앞에 복사를 한 걸 주었어. 내가 난 그게 있는데 큰 조례가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이 좋은 조례인데 뭐 우리가 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저렇게 많이 반대가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4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조례안도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도 표준 조례안에 벗어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그 조례 제정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냥 조례를 제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조례, 이제 지자체의 어떤 추이들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은 해야는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는 청소위원회를 잘 이끌어 오셨으니까 또 청소년 담당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하는데 한번 이런 정도는 이런 좋은 조례다 또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전혀 그런 조례다 아니다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으면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오셨을 때 내가 최양 의원님을 같이 동석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안 계셔가지고 일부러 또 찾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조금 소모임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할 수 있었으면 이리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우리 소리를 해도 별 민감하지 않고 그대로 했었는데 너무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여기 계시는 또 복지위원님들 좀 문자도 그렇고 항의도 그렇고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최양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한 배경에는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이제 공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사실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준안 따르는 지자체가 벌써 48군데나 됐는데 그 48군데에서 뭐 문제가 발생된 곳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아마 그 위촉식만 가지신 것 같은데 5월 30일 날요. 네네. 올해는 한 번밖에 지금 안 했죠. 6월 달에 했고 지금 곧 예. 7월 달에 또 그 정기 회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2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네. 최하 연령이 지금 몇 살입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지금 최하 연령이고요. 네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네. 두 분 다 한번 지금 이렇게 반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찾아오지 않으셨던가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 우리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신다. 네네. 지금 거제시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구도 경남도에서 지금 조례 제정할 때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인권 조례 할 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아예 조례 자체가 틀린데 청소년이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글쎄 그것도 청소년 인권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 참여위원회 도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반대가 있었는지도 사실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나 언론상에 문제시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의원님께서 어떤 의원님들은 이제 이 조례상에 문제가 없으니 바로 또 통합이 필요하다, 재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제 조례는 문제가 없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 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참 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께서는 물론 아닙니다.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최양 의원님께서는 물론 그 조례하면서 이거는 뭐 행안부 공고안에다가 다른 시군구도 하고 문제없이 이거는 하면 되는 조례라고 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때 반대가 너무 극심하니 이 지금 나와 있는 반대의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문자로 받은 저 반대 의견도 저 같은 경우는 한 500통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또 번호까지 아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지 뭐 심지어 뭐 다른 지역구에 있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 살고 있는 분까지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싶어서 이거는 좀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그 학부모들한테는 우려가 없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글쎄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또 의견도 차례로 저희들이 다 들어봐야 되고 예. 그러는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은 해봐 보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부가 발의한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최양희 의원님께 이건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 지금 찬성 의견하고 반대 네네.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번 뭐 진짜 공청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아니라 조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입장이 예.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안이든 찬반이 있습니다. 예. 찬반이 있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찬성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보시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약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학생 인권 조례부터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까지 막무가내 청소년 관련된 인권 들어가면 완전 거의 뭐 약간의 좀 지나치게 과도할 정도로 과잉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 우리 인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은 공적인 기관으로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이걸 구성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그러니까 기관이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타당한데 조례의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정 몇몇 세력들이 반대를 계속한다? 그분 뭐 한 70명 몇 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그분들은 계속 아마 그러면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문자 보내고 의원들을 압박하면 이게 말이 안 되더라도 통과된다는 그 힘을 아마 계속 믿고 계속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그냥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소수지만 제가 볼 땐 수많은 학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 특정 아마 몇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래 판단해 주시고 일단 그럼 네, 네. 공청회라 이렇게 열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저는 다른 조례는 저는 예. 대부분 공청회나 예.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해왔고, 제가 이때까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진행되어 오고 예. 있고 법률에 너무나 이게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고 공고까지 내려오는 판에 이걸 토론회를 열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 이미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지나왔다고 생각은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청회나 간담회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고 그 반대하는 분들이 대충 알겠어요.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그런 뭐 공개 토론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는 이미 표준안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을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대로 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도 뭐 여러 가지 6분 다 이렇게 지금 다 자기 각자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약간 정의를 해서 예. 한 번 더 토론을 한 후에 속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 질의 네. 있는지 먼저 좀 듣고, 확인을 예. 하고요. 예,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예, 9년 정도 지금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다. 지금 네. 활동과는 네. 그런 의미시죠. 예. 그 3조의 위원회의 기능 1호 거제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사업의 추진 평가 과정에서 참여 및 의견 제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8조 1항에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회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제 이 조항을 제가 본 이유는 네.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봤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하더라도 이걸 시가 다 무조건 반영을 합니까? 반영을 해야 그렇지는 됩니까?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시에다 정책 제안을 했다. 만일에 정책 제안을 하면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의견을 조회해서 그러면 이거는 뭐 반영하면은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그 미반영으로 통보가 되어 오는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조회해서 그 다음에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미반영이 솔직히 이때까지 정책에서는 더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 4조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반대 의견 중에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뭐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조 4항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단체, 시설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그 공개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원이 이제 넘쳐날 경우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거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시민은 저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선생님들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차 그 저희들 모집 공고에서 인원이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심청 면접을 보는 형태입니다. 대면으로 그렇게 다 면접을 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해서, 예. 19세 미만의 그 여기 위원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 동의를 받고. 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그 심의해서 결정을 내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럼 과장님하고 네. 또 청소년 상담센터장님하고 예. 네.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 5항에 아까 다른 의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최대 3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임은 아닌 거죠? 네, 연임은 아니고 똑같이 다 공개 모집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가 내가 네. 중학교 1학년 때 했다가 네. 고 1학년 때 다시 하고 네. 뭐 고3 때 할 수 있고 3번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제 학생들이 학업도 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연임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최양희 의원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5조 3항에 5조 1항 3호에 보면요. 5조에 예, 이 3호? 1항 3호에 보면 예,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어떤 좀 너무 좀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예, 어떤 경우를 볼 수 있습니까? 뭐 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청소년 참여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학교 뭐 규정이나 이런 걸 어겼거나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좀
뭐 징계를 받았거나 뭐 음. 이런 경우 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좀 뭐랄까 뭐 좀 안 좋은 뭐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질렀거나. 가지 말아야 장소에 어, 갔다거나 어, 뭐 어. 등등 예 아주 좀 그런 경우에 좀 지적됐을 경우가 네. 다양하게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만약의 경우에라도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한다 이런 취지로서도 읽힐 네네.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그 3분의 2의 이제 예. 찬성이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견이 바로 토론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잘 나누었습니다. 심사 보류에 관한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회의가 속기된 만큼 일단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계셔서 필요하시면 안건을 동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조례로 인해서 많은 고심도 하셨고 한 것부터 제가 심사 보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본 조례안 제2조의 청소년의 정의를 제3조 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구성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에도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 인지 능력 및 책임성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데 9세부터 13세까지도 청소년의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2년부터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 구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이 9년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38개 지자체 중 이 중 48개 단체만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 없이도 법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반대 의견도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대한 고심도 해야 될 것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토론을 한 번 더 하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시민이 너무 반대가 있으면 조금 유예를 시켜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심사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검사위원으로부터 제1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제1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4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원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안에 대하였습니다. 예. 신검자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많은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조례를 제정함에서 물론 그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든지 또 잘 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토론을 하고 소모임이라도 해서 조례를 다시 심사 보류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반대 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태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예, 해당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그중에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인 만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조례 에 찬성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4명. 예,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시정혁신 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안번호 257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청년, 소셜벤치 등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경상남도의 투자펀드 참여 요청에 따라 거제해양개발공사가 투자자로 참여를 하기 위하여 출자한 것입니다. 지방제재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원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자 방법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출자하고 출자액은 3원이 되겠습니다. 출자 필요성은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 원리 강화와 청년 창업활동 투자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및 청년 친화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투자펀드 사업 내용으로는 조성 형태는 벤처 투자조합으로 하고 업무 집행조합은 소셜벤처, 로컬 크리에이터, 임팩트 투자 전문 업체를 하고 유한 책임조합은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 통영, 지역기업, 경남 창조경제센터, 제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을 하는 것입니다. 재원 규모는 20억 이상으로 하고 납부는 예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하고 투자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 조건은 투자 대상의 60, 70% 이상 주 목적으로 투자하고 투자 대상은 경남 소재 청년 로컬케이터 및 소셜벤처고 투자 목표는 총 15개 내지 20개서가 되겠습니다. 운용 보수는 펀드 총액의 3 내지 3.3% 수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출자 동의 시 의결을 받으면 8월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사업 적정서 용역을 하고 9월에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 펀드 결성 과정입니다. 이상 제안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안번호 257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 자본금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경남도 내 로컬 크리에이터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20억 원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향후 4년간 임팩트 투자와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 투자 펀드로 매년 5개 내외의 청년 창업 기업에 2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직접 출자와 기금을 통해 출자, 산하재단법 및 지방공기업을 통해 출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미설치로 기금을 통한 펀드 출자는 불가능하므로 지방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시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 후 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현재까지 출자한 총 자본금은 652억 원이며 정관상 수권 자본금은 88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자본금 출자는 가능하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출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 분석,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비영리 분야의 혼합 가치를 지향하는 투자조합의 구조상 수익률에 대한 부담감 및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만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사 사업으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관장님. 네, 예. 지금 여기가 투자를 하는 게 그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소셜 벤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소셜 벤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는 어떤 개념 정립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비영리 기업을 말하고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개념입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대행을 받아가지고 그 어떤 투자 그 어떤 창업에 어떤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제 우리 대행을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투자자한테 우리 청년한테 네. 투자 투자 지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거기 이것도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중기지원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접수를 하니까 뭐 전국적으로 3,096명이 접수를 했고 경남은 137명이 지원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아마 청년들한테는 어떤 굉장히 요즘 어떤 뭐 정부에서 요즘 뭐 뉴딜 하고 있는데 어떤 뭐라 그러나 뉴 산업이라고 그러나 예, 어떤 새로운 산업 그런 것 같은데 당장 저 우리 사실은 시정혁신 쪽에서도 뭐 경남도에서 한다 해갖고 출자를 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만은 이 투자하는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소셜 벤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 정립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 내용으로 이렇게 막 보니까 이게 출자라는 건 분명히 이제 투자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예. 출연은 무상으로 주는 거고 출자는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소셜 벤처에다 투자를 하면 거의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내가 보니까 하나는 비영리 어떤 사업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하나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내가 보면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출자라는 것이 또 들어가면 또 분명히 또 투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원금만 회수가 돼도 아주 양호한 어떤 출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저번에 우리 원룸 간담회 시 거기에 보면 수익률이 수익률이 0%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마을로선 간담회 때 이제 그때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어떤 도 협의할 목표 수익률 0% 했는데 우리 GP와 협의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1% 수익률을 하고 그다음에 운용 보수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1.5% 뭐 아마 그때 우리는 3.1% 했는데 예. 그때 이번에 도에 우리 간담회 끝나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런 일 하니까 GP 협의한 결과 2.5% 예, 운영 보수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연락 받은 이게 나중에 협약서에다가 반드시 돼야 된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뭐 1% 수익 나고 2.5% 운용 보수 주면 어찌 됐든 간에 뭐 원금 보전은 안 되는 투자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 이 목적에 60내 70% 청년 펀드를 하고 이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30-40%는 다른 청년 펀드를 해 가지고 사업성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좀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잘 됐을 때 1% 정도 수익률을 주는 거고 어찌 보면 내가 그 투자를 했던 기업이 뭐 나중에 잘 안 돼서 청산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원금 손실도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아, 이거 투자라는 건 100%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거제 양강개발공사는 이제 출자를 할 건데 예. 이게 개발공사 어쨌든 경영성과 평가가 매년 또 이루어지고 그게 또 이렇게 우리 기관별로 공시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억이라는 투자를 했다가 뭐 진행은 아니라도 한 50% 정도 이래 되면 투자 수익이 1억 5천 정도 돼 버리면 우리 그제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성과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 됐을 때 안 그래도 저분들이 하나의 피해 의식이 가지고 있는 게 감가상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으로서 이뤄내는 수익은 전국 최고인데 감가상각을 계속 적용시켜 버리니까 맨날 어떤 노력에 비해서 이 저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피해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초에 그 개발공사 협의할 적에 그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행안부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예. 질의를 하니까 지금 그 우리가 뭐 정산은 한 7년 진행해 정산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경영 평가 대물을 보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련 그런 평가를 점수를 더 준답니다. 현재까지. 오히려 더 주네. 예. 그 왜냐면 투자 수익 이게 유무와 이제 상관없이. 현재까지는 그 투자 결과가 안 오기 때문에 예. 그때 한 7년까지는 이제 경영 평가하면 그 점수를 준다고 우리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도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어쨌든 3억이라는 걸 투자를 하니까 우리 그제 로컬 하나가 뭐 하나든 아니면 3억 전체든 다 투자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어떤 투자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제시든 그제양관광개발공사든 어떤 그런 구조는 좀 되어 있습니까? 추천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주무계장이 이제 좀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어떤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도에서 나름대로 그제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업체를 지금 도에서 아마 조만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가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이제 결성된다면 아마 그 추진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연도로 뭐 3월 투자에 그제 우리 시가 몇 개 업체 될 것인가 또 그런 의문도 있지만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 회의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억이 투자하는데 뭐 1억만 투자한다든지 얘네는 투자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제1호로 해가지고 그제 3억 될 수 있도록 일단 자기들의 말은 협약서에 어떤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그제시에다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그제 또 청년들이 뭐 로컬 크리에이터든 뭐 소셜 벤처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자체가 두 군데만 들어가 있네요. 그제하고 통영하고 공사가 있는 곳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통영은 통영의 시의원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그제는 좀 더 많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근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제가 지금 현저로 청년들이 이제 현저로 뭐 장대 조선 때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우리 현재로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 청년 친화도시 이 사업도 우리가 이제 도비 13을 가다 보니까 그제시 또 이런 장대 조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이라서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아마 그제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양사 조선업은 이제는 더 확장되지 않을 거고 어떤 직업 전환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조선업을 벗어난 직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청년 관련 정책이 시정 혁신으로 갔으니까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청년 친화도시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 다음 이제 투자 펀드 조성 이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 펀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3억을 출자하게 되는데 그때 이원 간담회 시에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운영 보수 부분이라든지.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 우리 거제시에서는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어떤 파악한 건 한 건데 예. 또 다른 데서 제가 생각을 몇 군데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어떤
지금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청년 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는다면 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밖에 없으면 저희가 그 투자하는 곳에 최대 1억까지 투자한다고 했는데 아까 거제시에 3억을 배정해 준다고 이렇게 뭐 협약서에 넣을 수가 없지만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한 곳이면 거기다 3억을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많은 지자체 중에서 고성하고 거제 통영 이렇게 두 군데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개발공사가 있는 곳이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저 함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함량인가 개발공사가 있는 곳이요. 다 있는데도 저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제 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보면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3억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투자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언대로 그 이번에 청년 친화 도시 하다 보니까 청년을 만나 보니까 예. 상당히 그런 분야도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특히 청년 치료하다 보니까 청년을 많이 만나 보니까 이런 투자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충분히 우리 시에 3억에 투자하는 가치만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펀드가 그 회사가 작업되면 지분 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펀드 자기들도 먼저 또 로컬 게이트 같은 데서도 3억을 자기 투자해가지고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년 동안 존속 기간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때 7년 후에 봤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성장을 해가지고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접근성이 일단은 1%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물론 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또 우리가 해박 쓸 적에 예. 한번 그런 걸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또 하고 또 그 GP하고 한번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일 심도 있는 게 이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성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저희가 참 상충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거제에 있는 그 청년 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어차피 투자해서 하는 거 중요한 거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 3억을 확정지었다면 아무튼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최소 5억 정도는 저희가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로 도하고 협의된 게 MI 소설 컴퍼니하고 됐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우리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실적이 하는 거 아직 계속 7년 된 그런 건 없지만 예. 잘 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정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한도로 손실을 안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나름대로 그 업체와 협의하고 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또 특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여제시 청년이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일단 3억이 세금입니다. 예. 예, 세금이니까 특히 원금 손실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과연 우리가 뭐 공단이 있으니까 통영하고 거제하고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공단에도 부담이 갈 겁니다. 예,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년 창업에 가장 생각할 때는 이 펀드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까?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친화도시가 우리가 지금 조금 동아리든지 그다음에 리비랩이든지 이런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현재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또 MBC에 촬영했는데 그 청년센터 이룸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살지 않은 그 옛날에 조성돼 있고 부산에 있다가 와가지고 그런 자기도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던 게 저는 생각은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에서 이거를 일회성이 아니고 이 끝나면 따고 다른 또
펀드를 한다는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로는 존속 기간이 7년입니다. 예, 예. 7년이고 뭐 투자 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이 많다면 많고 투자에 적다면 적는데 일단 공적인 펀드라고 생각하시고 예. 예, 아마 지도를 잘 해주시고 정보도 많이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금 손실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우리 해양개발공사 출자를 하지만 해양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양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의원 말씀대로 뭐 어떤 그 원금 손실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수시로 그 업체와 협약 의논해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사에 출자한다 3억을 그거 지금 승인해달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될 거다 이후에 예. 그런 거죠.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난 거고 당연히 이제 뭐 이사회를 통해서 공사의 정관에 따라서 출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출자를 하면 아마 그래도 공사에서도 이사를 해야 한다. 제가 판단을 그러니까 정관에 따라서 예. 이사회를 열어서 예. 결정을 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공사가 3억 정도의 출자도 할 여력이 지금 안 되는가? 우리 시가 그쪽으로 출자를 해줘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한번 의논해 보셨어요? 그 정도 여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 공사가? 근데 이제 그 공사가 출자도 우리가 시에서 중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공사에 하면 우리 시에서 지방자 단체에서 그 예산을 출자하는 걸 그리 지금 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공사가 우리 시에 출자를 받지 않더라도 바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아까 했는데 이거는 사회적 가치를 하는 게 아까 이유는 소득 창출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 현재로 보면 용역을 또 그 해양개발공사에 용역도 해야 됩니다. 우리 승인해주면 하면 거기서 만약에 뭐 어떤 부족한 놓으면 난쪽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부족 놓는데 예산 편성할 적에 만약에 3억이라면 예분을 1억 5천 하더라도 예산 그 심의할 적에 우리가 그때 그 용역을 해보니까 안 맞더라. 예산 올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절차라 따져보면 해양개발공사 먼저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먼저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까? 시가 이 사업의 취지에 이제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네. 시가 참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국 공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진짜 우리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였지만 출자할 수 있는 직접 투자와 기금을 통한 출자, 그다음에 공기업을 통한 투자 세 가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령 요소 안 되고 기금은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기금에 이건 2016년도가 폐지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기금을 출자하려면 또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제정하고 그래 해야 되는 아니 그거는 다 이해됐고요. 예. 담당관님. 예. 그 절차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말이에요. 54조에 공사의 사장이 이제 출자를 하려면 말이죠.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말은 일단은 공사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그죠? 거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순서예요, 지금 법령에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출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왜 의회에다가 의결을 먼저 받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가 경남도에서 이제 이 사업을 중지를 하다 보니까 좀 먼저 좀 했으면 어떻나 그래가지고 이 적정선 그거는 좀 뒤 하더라도 좀 협약서를 해야 되겠다. 같은 GP하고 LP와 그래서 아마 먼저 좀 선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기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회 의결부터 먼저 받고 뒤에 가서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겠다 이런 일정이죠. 현재로서는.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저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 되겠습니까? 예, 좀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 지금 오늘은 우리가 3억 원에 대한 그 청년 펀드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공사에 출자를 하는 지금 성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공사에서 그 3억 원을 경남 임팩트 투자 펀드에 출자를 할 때는 네. 9월에 이제 추경할 때 이제 설명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공사에서 사업 적정성 여부나 수지 분석 여부 같은 것을 용역한 결과를 같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예, 그러면은 예, 예. 공사가 요 펀드에 출자하는 동의안이 한 번 더 올라온다. 예, 예. 그때는 그럼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예, 대한 예, 자료가 예. 같이 올라올 것이다. 예, 예.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줄곧 이 사업의 특성이 지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금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죠? 우리 사회적 가치 그럼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가 14가지가 우리 사회적 가치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뭐 인권, 노동 뭐 예, 등등에서 예.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예. 우리가 지금 이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회적 가치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거는 아까 예언대로 어떤 14가지 중에 예. 그 사람들이 자기 청년들이 어떻게 투자하겠다 신청을 하면 아까 크리에이트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약 한 4주 동안 5주 동안 계속 컨설팅 해가지고 거기 적합하면 이제 그 청년 펀드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14가지 중에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가 그걸 이제 공모에 신청을 했을 예, 때 예. 이분이 어떤 사회적 가치의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그때 판단한다 예, 예.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가 그냥 바로 되는 것이 확진되는 것이 아니고 몇 주 동안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아까 그 위탁 업체 그 MI 소셜 컴퍼니에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떤 약 한 6주 정도 컨설팅 해가지고 이런 해가지고 이게 맞다 하면 이제 그 신청자를 우리가 경남 임팩트에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잘해 보면 주로 보면 지역 사회, 지역 경제 주로 이런 쪽과 많이 우리가 관련이 돼 있는 걸로 좀 감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생활 어떤 환경, 복지 부분 여러 가지 좀 짜리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거는 청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아마 사업이 안 들어오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거제시의 청년들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펀드에 지금 보면 벤처 투자 조합에 예. 투자처가 지금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어디 자료에 보니까 이 대학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학은 아닙니까? 네. 예, 답변하십시오. 당초에 창원대학이 LP 그러니까 투자자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창원대학이 아직 그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요 10개소로 확정이 돼 있네요. 예. 추가로 더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10개소가 해서 지금 20억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럼 우리 시가 3억인데 대략적으로 좀 쭉 한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 존속 기간이 7년인데요. 존속 기간 7년, 투자 기간 4년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투자 기간 4년에 매년 15에서 20개사 총 15에서 20개사를 최종 선정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매년 5개사니까 4년 정도 하면 20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투자를 그 창업 업체를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4개년 이내에 20개사를 다 마무리하겠다. 네. 그래서 회사들이 어떤 회사는 1차 연도에 된 거는 7년 동안 이끌어가는 거고 2차 연도에 된 사람은 6년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펀드의 그 결산을 7년 후에는 마무리하겠다. 그게 네. 자, 투자 조건에 말이에요. 근데 네. 20억 원을 해가 20억 원 이상을 해서 투자 조건에 투자 대상의 70%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직접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소셜 벤처나 로컬 예. 크리에이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럼 나머지 40%는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이거를? 그 40%는 일반적인 그 펀드사들이 하는 그 영리를 추구하는 그 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서 자금 운용을 하겠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러면 실제로 20억 원 중에서 실제 그러면 이 청년 투자 창업자들에게 이게 나가는 돈이 한 60%, 7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 지금 그 GP 운용사에서 최종적으로 60 내지 70% 이상은 그 펀드 창업 본연의 업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기는 뭐 이제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익 목표 수익액을 1%로 잡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통상 그렇게 합니까? 이런 투자 펀드가 지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운용사로 유명한 소풍하고 MISC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0-40%는 자금 운용을 위해서 별도로 한다. 예. 운용을 한다. 이거를 나중에 그러면 존속 기간 7년이 끝나고 나면 투자 금액을 회수를 합니까? 정산을 합니다. 예. 정산을 해서 예. 그럼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면 공사가 3억을 투자를 했는데 예. 그 3억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회사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분 투자 단계까지 가면은 지분을 5에서 10% 주식으로 받는 형태거든요. 예. 운용사가. 네. 그래서 그 회사 이제 그 이후에 엔젤 투자자나 대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좀 확장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더 나고 수익률이 좋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분 회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구조죠. 잘 알겠습니다. 이 개발공사가 어쨌든 투자를 하게 돼 아까 우리 이태리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그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이태리 의원도 지적하셨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요거 좀 논의가 됐습니까? 개발공사 측하고. 우리가 그 아까 예언대로 문제점은 우리가 이제 공사 협의할 적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예언대로 간담회 끝내 은들도 수익률이 없다. 우리가 또 원고임을 까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끝나고 난뒤 간담하고 난 뒤에 이제 행안부 쪽으로 한번 연락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이는 사업은 더 점수를 주기 때문에 계산 안중에 손해 수익과 수출은 안중 계산에 가기 때문에 7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공사다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공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공사가 이제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공사의 정관 한번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아니, 공사가 할 건데 그것도 한번 보셔야죠. 그게 네.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고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우리 공사 설립 운영 조례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공사의 정관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공사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 출자와 같은 이런 형태가 그 사업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공사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출석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데 공사의 사업이 쭉 한 12개 정도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이 중에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 공사 사업이 이 적정한지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해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이게 보면 지자체별 유사 펀드에 투자한 거 보면 이 공사가 아니라도 뭐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시, 전남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금을 통해 하려면 우리 옛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폐지되고 하려면 조례도 제정되고 시간상 또 촉박해가지고 아마 해양개발공사 하는 게 어땠나 다 아마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국가장님 이게 사업 우리가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해양개발공사 설립에 제가 볼 때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금액이 원금 손실이 또 위험이 사실 크고 우리 예. 해양개발공사의 취지에 맞게끔 용역을 해서 이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은 먼저 의견을 해주시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이 나가지고 아까 이제 그게 안 되면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 까먹고 뭐 그런 상이 아니거든요. 아까 사무이든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용역하면서 한번 잘 해가지고 안 되면 못 하는 그런 거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저 생각은 타 시군을 볼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는 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공단이나 공사가 있는데 공사 사업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심도 있게 과장님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주시고 그 해양개발공사의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은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게 우리 시에서 공사할 수 없다면 못하는 거고 일단 끝까지 분석 못 해봤는데 저번에 뭐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보니까 해양개발공사 하기 때문에 또 별 문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점심 식사와 휴식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